도민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하균한 변호사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자, 현재 창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책 2권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정치와 관련 있는 인물이 자서전이나 정치 관련 서적을 내면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는 건 대부분 출마 전 얼굴 알리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안상수 변호사도 이번에 같은 맥락이겠습니까? 예. 저는 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한 반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뜬금없이 출판 기념회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대개의 경우 출판 기념회는 선거 전에 연말이나 연초에 9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출판 기념회가 선거 등록을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선관위의 감시를 받고 감독을 받습니다. 근데 네. 출판 기념회는 들어오는 돈도 예. 또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오. 그래서 정치인들이 비교적 재정 마련에 좋은 수단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알리는 데 있어서도 좋은 수단이잖아요. 이번 네. 책 2권이 당대표로서의 소회 그리고 4년 창원시정으로서의 소회 예. 뭔가 중앙과 지방을 딱 엮고 있잖아요. 저는 뭐 생각할 때 언제든지 출전할 수 있다는 콜업 대기에 하나의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걸 예. 보여주는 그런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안상수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밝히기로는 뭐 내년 총선 출마와는 관계없다.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차원이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뭐 정치인의 말이 그렇듯이 늘 뭐 이거를 어느 선까지 믿어야 하는 목소리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말이 참 재밌죠. 정치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게 정치로 마무리할 건지 아니면 변호사로 마무리할 건지는 사실 말끝을 흐렸으니까 알 수 없는 거고요. 사실 안상수 씨 보면 지금 현재 마산 하포구, 성산구, 진해구 쪽에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안상수 변호사, 안상수 지금 변호사죠 현재. 네. 우리 시장 한 번 한 거 외에는 대부분 다 수도권에서 활동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여기 성산구 신촌동에 여전히 주소를 두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게 이제 본인 유불리를 떠나서 어느 곳에 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쪽 창원지방변호사회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출판 기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충분히 재등판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마산의시장 인근에서 변호사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안상수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공과가 굉장히 분명한데 이제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의 또 뭐 검사로 재직했고 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 밝히는데 또 일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대한변협인권위와 공보이사 하면서 당직 변호사제를 이게 만들어냈다는 이제 일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사선 국회의원이잖아요 수도권에서 원내대표 당대표를 역임을 했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활동을 할 때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쪽 이제 지역에 오면 조금 또 과가 좀 많아집니다. 예. 이제 이 안상수 시장이 산업도시 창원 산업도시를 관광도시로 바꾼다는 큰 슬로건을 내걸고 창원 스타필드 유치하고 SM타운 요즘 말 많잖아요. 특혜 12. 그다음 마산 해양 신도시. 그다음에 마산 로봇랜드 지금 놀이동산 수준이 될까 말까 하는 그 우려 섞인 그런 것들하고 39사단 부지에도 시민들한테 많은 공원을 제공하기로 했었는데 그 공원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실패했어요. 한 20%밖에 안 될걸요. 그다음에 또 창원 광역시 추진하는데도 실패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조선업과 조선 제조 산업 이렇게 기반이 무너질 때 무엇을 했느냐 이런 이제 과가 좀 많은데 극명하게 나누면 수도권에서는 조금 속된 말로 잘 나가는데 이쪽하고 뭐가 궁합이 안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게 어떤 출마의 어떤 변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 지역에서 내가 못한 부분에 대한 걸 뭔가 조금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그런 어떤 제스처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 때, 이 앞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복해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거기서도 사실 실을 범한 거죠. 물론 이제 조질래 씨가 30%, 안상수 씨가 15%를 얻어서 두 사람 합쳐도 허성무 시장 표만큼은 안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통합 후보를 냈다 그러면 네. 또 상황이 충분히 달라졌을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안상수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출전을 하든 안 하든 뭔가 명예회복 차원에서 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출마와 불출마 사이에서 좀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예. 안상수 변호사의 정치적 입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지방선거에서 6명이 나왔는데도 15% 그러니까 보전을 받는 득표력을 예. 가졌거든요. 근데 더 뜯어보면 회원구 하포구에는 18%가 나와요. 그렇다면 잘만 어떤 전국 변화에 따라서는 3자 구도에 의해서 독자 후보의 가능성도 본인이 욕심을 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죠. 내가 나가는 순간 구도가 붕괴가 돼서 지난 지방선거와 똑같이 더불어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많다. 나를 줄 거냐? 아니면 내가 나가서 또 떨어뜨릴 거냐라는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총선 전국에서 특히 마산 지역을 놓고 보면 변호사 사무실도 마산에 있으니까 해운구 하포구를 다 볼 거예요. 네. 사무실이 하포구에 있고 마구를 나왔으니까 하포구를 보겠지만 또 해운초등학교 동중학교를 나왔으니까 해운구까지도 같이 보면서 저울질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공천 주라.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독자적으로 나가서도 잘하면 3분 징계에 의해서도 될 수도 있고, 적어도 내가 나가는 순간 한국당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예. 거는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뭐 내년 총선까지는 안상수 변호사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청년 유출 65%가 수도권과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구 유출이 도내 지자체의 위기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결과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거리를 던져주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청년 유출 수치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100명 가운데 65명이 수도권이나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이번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시민선 선임연구원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보고서 제목이 경남청년 2030 어디로 유출되나, 예. 왜 유출되나, 이렇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 청년들이 도외로 유출되는 사유하고 이동 경로를 이렇게 좀 추적을 하고 정책 방향을 이제 간단하게 제시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30의 청년층, 경남에 있는 청년층이 65%가 수도권과 부산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까지 합하면 조금 더 되는데요. 예. 구체적 수치를 살펴보면 경남 이제 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수가 2018년에 6만 8천 명 정도. 네. 그리고 이 중에서 부산이 2만 8천 명, 30% 정도. 예. 그다음에 수도권은 서울이 18%, 17%, 네. 경기가 14%, 인천이 뭐 2.7%니까 서울하고 경기를 합쳐서 굉장한 숫자죠. 그다음에 뭐 이제 대구, 경북, 울산 지역도 조금 되는데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다 합하면 이 외에 수도권과 부산으로 유출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이제 결론치고, 네. 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제 사유를 보면 우선 직업으로 인해서 이동하는 게 63.9%. 예. 뭐 사실 뭐 당연한 결과지만 좀 저희한테 직접 수치로 다가오니까 좀 충격적인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 힘들다 13%, 교육이 12% 순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직업으로 이동한 지역이 수도권이 40%에 이르렀고, 직업 때문에 이동한 게 부산이 25%, 네. 경북 6% 정도 됩니다. 결국은 경남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네. 반증이고, 또 다른 수치가 있는데 지난 5년간, 2014년부터 2018년 경남 도내 다른 지자체로 움직인 이제 청년 세대가
15,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창원시로 움직인 게 26%, 네. 그다음에 김해시가 17%, 진주시 1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이제 중소도시라고 하죠. 그 핵심적인 김해, 창원, 양산 이런 데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뭐 거의 소멸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경남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했는데 1990년대 1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1%대까지 하락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도 1%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 네. 예측.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국내 경제에서 사실 경남이 우리나라 제조업을 그동안 쭉 이끌어 왔잖아요. 근간 산업으로서. 근데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도가 7%였는데 2016년도에 6.2%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사실 뭐 1% 정도 차이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국가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큰 네. 타격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수치들이 쭉 이제 보고가 돼서 그동안 우리가 체감만 하고 있다가 수치로 다가오니까 조금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 쭉 수치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십니까? 건강 진단 결과서를 받은 느낌? 예, 아픈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맞습니다. 정말 충격이죠.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좀 우리 경남 도내에서 좀 낫다고 생각하는 창원도 맞습니다. 15,000명이 유출되고 있다는 점은 참 충격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앞으로 5년 내에 떠날 생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33%나 된다는 게 사실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드는 수치입니다. 예. 이런 점은 정말 크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농사로 치면 종자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남 또 창원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이 있어야만 균형이 돼서 지금 현재 경제 주축들이 고령화가 됐을 때 젊은 층이 받쳐줘야 되는데 네. 정작 받쳐줘야 될 젊은 층이 그 구조에서 이탈해서 가게 되면 더욱 무게가 무거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중병의 진단 결과서를 받아들고 있다. 치료 대책을 세워야 된다. 모두가 다 심각하게 한번 의논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고향이 경남이다 보니까 가장 체감을 많이 하는 게 친구들을 한번 오랜만에 만나보려고 해도 서울이나 부산으로 꼭 가야만 만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체감을 많이 하는 편인데, 교수님께서도 학교 현장에서 지금 이제 막 털을 잡으려는 청년들 많이 만나시는데 요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말은 제주로 보내고 뭐 사람 서울로 보내야 된다. 예. 그게 있었고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던 그 큰 물의 서울의 의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들어보면 일단 일자리 자체 여부는 이제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거 말고도 정주 여건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네. 조건들이 청년들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주목할 만한 게 요즘 청년들은 일자리의 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맞습니다. 돈 많이 못 받아도 좋으니까 노동의 질이 좋은지, 아니면 그 주변에 회사를 나갔는데 쾌적한지 안 한지, 회사 나와서 맛있는 먹거리, 맛집 멋집 있는지, 좋은 카페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야근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내가 저 회사를 들어가서 회사를 살려볼 거야, 승진할 거야, 이런 종류의 어떤 야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일자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방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일자리라는 게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나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일자리 자체를 주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지자체라든지 우리 뭐 전문가 이런 이제 사회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게,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내가 왕년에는 하는 그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전혀 다르거든요, 사고방식이.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 청년들이 매력 느낄 수 있는 정주 환경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유출 현상이 사실 최근만의 일이 아니고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수록 도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 이게 그 청년 유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 단어로 활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이제 경남이 성장이 둔화되는 거를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두 가지인데
노동과 자본 측면에서 내놨습니다. 두 번째 자본부터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기계나 조선,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이 강한 창원에서 경남에서 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본 축적이 줍니다. 수익이 주니까 자본 축적이 주니까 투자도 줄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가 둔화될 때.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노동적 측면에서 25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가장 이 핵심적이고 역동적이면서 도전할 수 있는 이 젊은 노동 생산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간다는 것은 아까 제가 종자씨 얘기를 했지만 노동의 대를 이을 그 세력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장에 가보면 50대가 거의 현장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노동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가 없는 그래서 활력이 떨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청년층이 떨어져 나는 것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청년층은 뭘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층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소비 측면에서도 청년층은 소비를 주도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요즘의 청년들은 근사한 일자리, 멋진 카페, 쉴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이 보면 좀 깨끗하고 단정된 문화를 선도하는 거거든요. 지역을 좀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면 미국의 BTS가 그 공연을 할 때 텐트로 밤새 기다리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엄마 아빠도 BTS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엄마 아빠도 같이 온다고요. 그들이 소비의 선도에 의해서 중장년층도 소비로 같이 가기 때문에 청년을 건드리게 되면 소비가 전체도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층은 그들에게 돈을 쓰게 되면 청년층은 딱히 뭐 저축보다는 대부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장년층은 빚도 많고 하니까 은행에다 이자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의 선순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 청년이 줄게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노동 생산력이 주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를 선도하고 어떤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활력이 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지만 뭔가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좀 수치로도 들어봤지만 64% 결국 경남의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교수님도 창원대에 계시지만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학생들이 창원대 경남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실 우리가 대학 서열화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고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 또 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교육의 기회로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떠나는 건 그래도 우리가 잘만 하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좋은 직장이 있으면 먼데 가서 배워와가지고 여기서 사니까. 근데 두 번째 사유가 이제 취업을 이유로 떠나는 게 43%예요. 이분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서 취직하게 되면 거기서 결혼해서 살고 그러면 안 돌아와요. 사실 여기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죠. 우리 경남의 그 경제 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44, 그리고 서비스업이 44예요. 그러면 제조업이 지금 약한 가운데에서는 이 서비스업이라도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도 살아나지 못하고 받쳐지지 못해서 외지로 떠나가게 된다면 더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교육 기회를 서울 또는 외국으로 가졌던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두산중공업도 있고 쌍용자동차도 있고 대우자동차도 있고 LG도 있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이 존재하니까 내 고향에 와서 여기서 대기업의 직원이라는 자부심도 느끼고 고향이라는 편안함도 느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 구조가 무너지니까 아무리 고향이라도 청년층들은 그렇잖아요. 친구들 주변에게 그럴듯한 명함이 필요하고 당장 결혼을 해야 되면 뭐 처갓집이나 또는 시댁에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명함이 있을 때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게 안 되니까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의 자부심 또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자리를 확충을 해줘야 된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기업을 새로 유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또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면 그에 준하는 새로운 매력을 가진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청년들이 수도권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육과 취업이라면 이 취업 부분에 있어서 매력도를
우리가 좀 더 가질 수 있는 걸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일자리와 교육, 유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뭐 정주 여건 개선이나 기업의 지방 분산 정책 같은 뭐 이런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들이 많이 이전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 유출 현상을 좀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국회 미래연구원 분석에서 이번에 이제 경남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이 11곳으로 나왔어요. 예. 보고를 했고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교육 문제는 좀 별개로 치고 네. 이 오늘 논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 같은데 해법은 결국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역에. 그리고 이제 기업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정주 환경을 좀 개선해주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경남도가 지난 15일 날 청년 정책 5개년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된다는 거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 있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좀 심하게 말하면 소꿉장난 하듯이 하는 이제 이런 수준이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경남도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제 분산이 돼야 되는데 그 기업이 지방으로 분산되려면 정부에서 나서야 되고 네.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국회하고 청와대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LH 진주에도 LH가 오고 했지만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될 게 500개가 넘어요. 그렇게 많습니까? 극히 빙산의 일각밖에 수행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지방 분권을 밀어붙이다가 굉장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고 국회 사무처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만약에 이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 7만 명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되고 비수도권 경제 유발 효과가 5조 원 정도 될 거다 하고 예.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스탑이 됐냐면 2002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세종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려고 시도를 했는데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되려면 결국은 개헌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답보 상태고요. 꼭 개헌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재밌는 수치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저도 네. 그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 우리 대통령 본 적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72회 중에 29번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의사 정책 결정하는 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만 잔뜩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이 전문가 집단이 지방에서 다 골고루 이렇게 포진돼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의사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49회 중에 8회, 네. 그래도 꽤 왔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27회 중에 2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더 남아서 두고 봐야겠지만 네. 14회 중에 한 번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지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게 좀 의심이 되고 네. 최근에 봐도 엊그제 수도권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그 뭐 3기 신도시 근처에다 다 이렇게 개발해버리고 GTX도 대래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 투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역에서 수도권 눈치 볼 게 아니라 네. 균형 발전을 원래 취지대로 추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를 네.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도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까요? 저는 재정 투입에 대해서 좀 틈새를 찾아서 혁명적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1차적으로 몰리는 거는 교육이거든요. 대학 때문에 2차적으로는 일자리인데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에서 경쟁에서는 경쟁 우위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으로는. 그렇다면 교육 이후에 취업 기회의 한 씨앗을 뿌리는 거로 저는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창원 또는 경남 지역에 한 자본금 한 5억 정도 되는 그 연봉 한 3,500 정도 되는 한 5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회사를 한 200개를 공공회사를 세우는 겁니다. 조선, 철강, 기자재, 드론, 로봇 뭐 10개 업종 정도를 생각해서 일종의 씨 뿌리는 기업을 어떤 공적 자원 투입해서 만들면
그게 한 200명 정도가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청년층 졸업하고 전국 각지의 어떤 대학의 기능과 지식을 가졌지만 취업이 안 되는, 그렇지만 뭔가를 연구해 보고 싶은 사람을 한 4년 정도는 여기서 창업보육대학하고는 수준이 좀 다릅니다. 예. 어떤 공적 일자리 회사에 여기에 투입을 해서 한 4년간 키워준다면 그곳에서 단 한 기업만 살아나도 네. 또 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근처에서 정착하게 되거든요. 저는 청년을 오히려 불러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예를 들면 지방분권 예산이 175조쯤 됩니다. 우리 경남으로 치면 한 20조쯤 될 텐데 4년을 치면 4조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보면 도시 재생도 들어가 있고 관광 생태계 육성도 들어가 있고 또 뭐 학교 어떤 산업 구조 고도화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중에 1년에 한 600억, 한 5년 정도에 한 3천억 정도만 예산을 배정을 해서 여기서 뭔가가 어떤 진짜 밭에 씨 뿌리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딱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자기가 완전히 월급 받으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여기서 한번 공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4년간 연구 프로젝트를 네가 어떤 걸 해도 좋으니까 그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라 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제시해 주고 혁명적으로 이 돈이 그냥 성과가 없을지 몰라도 네. 한 3천억 정도를 한번 실험해 보는 건 어떨까. 우리 마산에 가면 해양 신도시가 있어요. 저기 예. 3,500억 정도 들었는데 그 3,500 정도를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뭐 어떤 경제적 편익을 주거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한 5년간 한 3천억 정도를 청년들이 그냥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 태생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한 투자를 해본다면 그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도 오히려 여기서 더 클 수가 있고 설령 아닌다 하더라도 그 돈은 이 지역 경제를 위해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산의 선택과 집중, 그것에 대한 혁명적 발상의 전환, 저는 그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년에 대한 투자가 분명히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경남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젊은 노동력, 즉 청년층의 정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곧 잘 될 거라는 희망 고문 대신 실질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다시 젊어질 경남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